천신의 소리를 전하는 신의 소리. 안녕하세요. 최영옥입니다. 오늘 신의 소리를 전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경기도당구 전수자이신 연경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명하늘 땅 별땅의 계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문화예술학 박사이시자 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 콘텐츠학과 무속학 교수십니다. 조성재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주제가 있는 토크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토크에 앞서서 먼저 우리 두 분의 특별한 관계부터 좀 여쭙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아파서 낫지는 않았지만 신주로 맺어진 우리 예쁘고도 똑똑한 우리 신딸이에요. 아, 그러면 딸과 엄마 관계를 하시는 네. 건 거죠? 네. 아, 보통 뭐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 무속 세계에도 부모 자녀 관계가 만들어지나 보죠? 네, 무속 세계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무당으로 입문할 때 구슬 주관해 준 분을 신어머니라 그래서 평생을 같이 모시고 같이 갑니다. 거기서 기회도 배우고 여러 가지 무속 예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게 해준 게 부모이듯이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키워주는 게 엄마이듯이 무속에도 그런 관계가 존재한다는 네. 거네요. 와, 그럼 굉장히 각별한 사이시겠어요? 둘이 어떠세요? 그냥 엄마하고 딸이죠, 뭐. 보통 엄마하고 딸 사이처럼 이렇게 뭐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아, 엄마 왜 그래? 이렇게 좀 편안한 관계가 되신 건가요, 벌써? 그럼요. 아, 우리 청명하늘 땅은 어떠세요? 근데 엄마를 만난 지가 올해로 7년 차라서 제가 지금 그래서 더 편안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냥 신어머니다라는 개념보다는 진짜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사이? 엄마와 딸이라는 아주 그 특수한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잘 풀어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제가 있는 토크 오늘 주제는요 두 분이 신의 인연으로 만난 분이라서 한번 인연이라고 정해봤어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도 결국엔 신과 인연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이 길을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도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인연이지. 예. 그래서 인연이 닿아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연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뭐. 그런데 이제 우리 아기 얘기를 먼저 하면 우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손님으로 와서 이제 신기는 있었지만 그냥 지가 하는 일을 너무 잘해서 그냥 그 직업을 하면서 그냥 기도로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정말 어려운 삶을 살다가 굉장히 막 이제 집도 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이 왔다고 할머니가 내 방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그 방을 하나를 마련을 해야 되나? 그래고서 이제 났는데 저희 전환에 왔을 때 그냥 자기가 손뼉을 쳐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다 그러면서 딱 자기 자리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이제 신의 길을 가게 이제 했는데 직장은 또 그만두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은 지금 다니는데 직장에서도 탑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좀 놀라운 이야기이긴 하네요. 이게 네. 뭐 본업, 전업, 부업 뭐 이렇게 나뉘어진 거는 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 일도 하시면서 또 다른 직장인도 겸하고 계신다고요? 네, 이게 뭐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모든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풍파 있는 삶을 살았는데 엄마를 만나면서 직장도 그렇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대부분이 많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집을 마련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집을 보러 다니면서 계속 법당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왜 집을 보는데 법당이 보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엄마한테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집을 딱 구해놓고 엄마 집에 초하루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신명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직업도 그렇고 이것도 병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무당이니까 그래도 본업은 무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의 관계가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괜히 엄마와 딸이라는 그 관계로 규정이 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하늘땅 같은 경우에 우리 영경사 선생님 법당에서 손뼉을 치고 포함을 했다. 그런 형태가 옛날의 전통적인 무당들의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신엄마와 신딸이 인연을 맺는 거예요. 전보러 가서 네가 무당이니 무당 될 사람이니까 무당해라 안 한다 해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신줄이 맞는 무당집을 찾아가서 법당 앞에서 손뼉을 치고 포함을 하는 거 내가 누구다 이렇게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신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신딸과 신어머니의 그 길이다. 요즘 참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아주 제대로 된 네. 인연으로 만났고 이게 바로 신이 전해준 네. 예, 인연의 표본이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을 해요. 엄마 집에 신도로 한 치성도 하고 굿도 하고 하면서 5년 정도를 신도로 계속 꾸준히 다녔었는데 저희가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엄마한테 뭔가 감사의 표시라던가 그런 걸 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만 그냥 드릴 수 있었지. 근데 엄마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저를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해주고 엄청 많이 닦아주고 정말 탁한 물을 맑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평소 때 둘이 못하는 얘기를 방송 나오셔서 지금 막 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경기 도당구 전수자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굿의 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경기 도당굿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시게 된 겁니까? 이제 제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 만난 분이 경기도 도당구 무형문화재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수복 선생님하고 그 조광현 선생님이 이제 문화재고 이수자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신령님을 모셔주셨는데 그때는 내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몸주만 모셔놓은 거예요. 모셔놨다가 이제 사업하고 막 이러다가 제가 품이 오는 바람에 이제 신령님을 이제 모셔야 되겠다 해서 모셨는데 그때 이제 인연으로다가 이 경기 도당굿을 하시니까 그 경기 도당굿이 너무너무 멋있고 흥겹고 아름답고 그 속에 정말 깊은 그 굿의 의미와 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굿을 이제 배우러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굿들은 다 이름도 나고 막 한양꽃이니 막 씻긴꽃이니 이런 건 이름이 나는데 이 경기 도당꽃은 너무 어려워요 배우기가. 음악도 다르고 춤사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막 커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알리기 주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래요. 그만큼 가치 있고 또 굿으로서의 위상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반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어려움도 있고 또 현재 이수자, 전수자의 숫자도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아쉽죠. 지금 이제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석으로 지금 이제 보존회장님이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올해 갑자기 작년에 이수 시험 그 자격이 될 때가 돼서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작년에 받고 내년에 이제 또 이수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수 시험을 볼 때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구슬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 굿을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더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굿에서는 제석거리를 경기 도단굿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어머니가 경기 도단구 전수사시면은 당연히 그 신딸도 전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뭔가 국글을 배우고 한다고 하기에는 저한테는 너무 급한 일인 것 같고, 그냥 엄마가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엄마가 하시는 것만 보고 배우면은 저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존경심도 있고 대단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걸 내가 좀 이어받아야 된다. 사명감도 생기실 것 같은데. 엄마가 그 경기도단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부심으로,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이랑 이거를 꾸려나가고 계시는지, 알리고 계시는지를 너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가 이 경기도단꽃을 욕심내서 배운다기보다는 엄마처럼 경험치도 쌓고 내가 저 굿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좀 욕심일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고 바람직한 태도다. 처음부터 굿을 배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늘 이 굿은 구두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따라다니면서 늘 하는 굿을 보고 익혀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하려다 보면은 헷갈리죠. 40여 년이라는 만신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잊지 못할 사연들 굉장히 많으셔서 뭐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어쩜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 좀 몇 가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그 애동 때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그때 만신 선생님들은 원력도 있고 정말 실력도 좋으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노만신들이 그리운데 그때 이제 손님이 신랑 등에 엎혀서 왔어요. 마나님이. 너무너무 아프고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구슬해 드리는데 이제 만신 어르신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있던 이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고기를 사오래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머리에다 올리더니 그 간장 게장 그 집게발로다 여기 하나 찍고 여기 요 인중 하나 찍고 손바닥 가운데를 딱 찍더라고요. 발바닥이랑. 그래서 놓고 이제 구슬하는데 그거가 아기 출산 후에 이제 병이 들은 거예요. 그거를 해산적기라고 그런대요. 그 명칭이. 그래서 그 분을 이제 구슬을 하는 도중에 너무 신기하게 그 머리에 얹은 그 고기에 하얗게 벌레가 실은 거예요. 벌레가. 그래서 그 벌레를 딱 드러내니까 이분이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걸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서 내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다 올라온 거래요. 그 귀신이 올라와서 이제 잠재되어 있던 그러니까 액도 다 귀신이거든요. 그것들이 다 올라와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정말 생생해요. 와, 지금 이미 양팔에 저는 닭살이 다 돋아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듣기 힘든, 네. 어느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짜 냉장고에서 정말 싱싱한 그 돼지고기를 사다가 머리에다 올려놓고 1시간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환자분이 딱 일어서는데 이건 정말 기적 같았어요. 에피소드 하나만 들었는데도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또 외국에서도 아주 또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네. 이제 제가 아틀란타나 이제 LA나 미국 전역에 이제 가면 이제 손님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틀란타에 제가 이제 적을 두고 거기에 이제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사를 보고 이제 하는데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거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정말 천사 같은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신랑이 누워서 못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그 정신약을 먹어야 조용해지고 안 그러면 소리를 질러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약을 먹이지 말아봐라. 그래 놓고 이제 일주일 있다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서 문을 딱 여는데 뭔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뭐지?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소파에서 요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머리는 엄청 길고 말도 안 해.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그러는데 그날은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막 손톱은 4년 동안 안 깎았으니까 길지, 머리도 길지, 씻지를 않았으니까 막 그 비듬 있잖아요. 이 기름 비듬. 그게 막 다 덕지덕지 있는데 제가 하나도 더럽지도 않고 제가 머리를 막 가서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 어떻게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니 막. 그 손으로다가 막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놓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방기를 들고 집을 다 구석구석 했는데 고기를 생선을 잡아다 박제를 해놓은 거예요. 예? 집에요? 네, 예. 낚시를 좋아했대요. 근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박제해놓고 그러면 잘못하면 엉뚱한 게 걸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박제를 이제 갖다 버리고는 뭘 부정을 치고 액을 뭘 걷어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양은 그릇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들고 또 갖구멍이 있어가지고 갖구멍 들고 바깥에 나가서 그걸 막 치면서 이제 부정을 치고 이제 그 탈을 이제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업이 망하면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못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그냥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4년 동안 그 심유살이 같은 그런 심유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온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진호기를 이제 해서 엄마를 모셔드리고 낳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에 집에를 갔는데 그 신랑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손 따뜻해? 그래더래요. 그래서 이 색시가 너무 천사거든요. 그 정도 되면 다 요양원에 갖다 주는데 집에서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얼른 따뜻한 물로다 손을 닦고 와서 여보, 손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만져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 다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이거는 자랑을 해도 끝도 정말 멋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진욱이가 이렇게 멋있어요. 정말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유, 많지요. 많이 살리죠. 참 많은 인연들 만나 오셨고 또 많은 앞으로의 또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무래도 무당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만큼 귀신에 대한 그런 많죠. 귀신도. 만남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귀신한테 해코지도 당해봤어요. 왜? 태백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 조카애를 데리고 이제 그 우리 조카도 이제 무당인데 조카애를 데리고 이제 기도를 갔다 내려오는데 여자가 쫓아온 거예요. 그 자기가 용공 선녀래요. 그러면서 숨었다 나왔다 그러면서 나를 약을 올려요. 그래서 내가
야, 빨리 안 꺼져? 그랬더니 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얘 어디서 데려왔니? 내가 우리 조카한테 그랬더니 아니 저기 용궁에서 왔다 그래서 용궁 선녀로 다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용궁 선녀가 무슨 영궁 선녀야, 물에 빠져 귀신이잖아. 근데 나를 그 눈길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빠덩 하고 자빠진 거야. 너무 아프고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딱 뒤로 돌아다 봤더니 그 산신 할아버지 같아요. 지팽이를 딱 찍고 괜찮다 그러면서 내려가라는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창피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죄 없는 기도하러 가시는 분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그래요? 장난치는 건가요? 아니요. 그 귀신이거든요. 귀신인데 신으로 빙자하고 따라온 거예요. 애기니까 모르잖아요. 애동이니까. 그러니까 지가 이제 신이라고 쫓아간다고 이제 쫓아온 거야. 근데 나한테 걸릴까봐 자꾸 자기가 숨은 거지. 근데 내가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난 귀신한테 그렇게 당해보기도 처음이야. 요즘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귀신도 무섭긴 무섭네요. 귀신이 더 무서워요. 그 애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을 애동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청명하늘 땅도 그럼 애동에 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간쯤? 10년 지나도 애동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귀신하고의 좀 장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또 에피소드가 많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골탕을 먹어본 경험은 이제 한 번 있고, 이제 전안에서 점사를 보던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원래 이제 허주적기들은 전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제가 당일 예약을 받지는 않는데, 그날 너무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혹시 점사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예약을 잡아가지고 봐드리게 됐어요. 근데 사연을 들어도 보기 전에 오시기 전부터 뭔가 괜히 받았나 싶을 정도로 좀 찜찜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셨는데 뭐가 많이 덮여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영상도 보고 했는데 집에 찬장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런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하고 밤에 자기 전에 불을 다 꺼놨는데 센서등이 막 이상하게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이상 현상을 계속 겪고,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도 아기도 아프고 그런 힘든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집에 전안에 저 혼자 있었는데 창문도 안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안 문고리가 덜그덕거리면서 문이 막 흔들리고, 저희 전안 뒤에 있는 베란다 창문이 있는데 그것도 막 흔들리고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전안에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딱 그 순간에 딱 앞을 봤는데 거의 진짜 키가 천장에 닿을 말똥한 머리 정말 길고 손톱 막 이만한 그런 귀신이 문고리를 막 자꾸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무서워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그 살생을 많이 하고 간 이런 위대 업보, 그러니까 그런 귀신에 대한 해코지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귀신을 보여주신 거죠. 어른들이 저한테 배우라고. 근데 그 순간에는 저도 애기다 보니까 대처법도 모르고 일단 귀신 보고 무서워하는 거 똑같이 사람이랑 똑같이 무당이라도 똑같이 무서워했었죠. 그래서 엄마 도와줘 이러면서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귀신의 종류도 엄청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많죠. 네.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오방기 끌어안고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앞에 손님들 계신데 저도 무서워요. 그 손님은 잘 어떻게 해결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뒷 마무리는 어떻게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기 뒤에 잠깐만요. 저기. 이런 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소재로 쓰일 법해요. 근데 실제 제가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창문이 막 덜컹덜컹거리고 이러면은 그거는 현실이 아닌 거잖아요. 차원을 넘어섰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 예전에 그 모 방송국에서 귀신 이야기를 많이 다뤘던 방송국이 있어요.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 담당하는 그 PD님이 나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루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선생님, 내가 어느 날 책상에 앉았으니까 창문에 내가 지금까지 방송으로 내보냈던 귀신들이 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들 염려스럽다고 걱정된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와. 그래서 영적인 그 실체가 없는 기운이 인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많죠. 여러 종류로 많이 나오는데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것이 바로 빙이죠. 실리는 것. 그 몸에 들어와서 그 몸에 실리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우리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살이 끼었다, 또 동토가 났다 하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인간들에게 미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의 소리 스튜디오에 거론됐었던 귀신들이 매우 많거든요.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어디 숨어있는 거 다 아니에요? 계실 거예요. 어디 다 있어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누구한테 갈까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무서워요. 정말. 그 귀신이라는 건 언제 얘기를 해도 늘 오싹하고 무서운 맞아. 존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애동 때 좀 많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신이 돼서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없어지나요? 감히 쫓아내나요? 이놈 하면서? 근데 이제 오래되면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처법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옛날에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네. 이제 귀신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태백산에 기도를 가는 중이었는데, 어느 횟집 앞인데 여자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11시가 그때 좀 넘었어요. 근데 태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안 태워주면 차가 없으니까 집에 가려면 힘들겠다. 그래서 뒷좌석에다 태웠어요. 태우고 내가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저기 남면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내려드릴게요. 근데 너무 늦었네요. 그랬더니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면을 앞에 갔어요. 근데 막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내리면 된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내려줬어요. 내려주려고 이제 여기죠? 내리세요. 그러려고 백미러 이거 눈미러를 딱 봤는데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잖아요. 그게 정말 귀신에 씌인 거잖아요. 씌인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귀신이 탄 거예요, 차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온몸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태백산을 갔어요. 가서 할아버지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내가 사람을 태웠는데 왜 이런 게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안 되겠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서 거기 갔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한 점심때쯤 되니까 할머니들이 그 누티나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내가 어저께 어떤 여자를 차에 태우고 여기서 왔는데 이상해요. 그랬더니, 아유, 그 집 며느리 어저께 제사였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은 집으로 오든지 왜 나를 놀래키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네, 그분이요? 그 네. 귀신 분이에요? 근데 교통사고로다가 일 갔다 오다가 죽었대요, 며느리가. 근데 이제 아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나를 알게 돼서 이제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느리 이제 진호기를 해드리고 그 아들이 이제 병이 나서 이제 지금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도 한이 많아서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귀신이 뭔가를 원하면 인연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연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와야 이제 좋은 그 일이 생기니까 살든지 죽든지 할 거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많은 무수한 귀신 이야기들 중에 가장 가슴 깊게 와닿고 뭔가 그냥 뭐 무섭고 뭐 기묘한 이야기 이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뭔가 그 인간 관계,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인연이에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선생님을 그 차에 귀신이 탄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자, 주제가 있는 토크, 인연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결국은 세상사, 인생사, 또 신의 세계 역시 다 인연으로 얽히고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세 분과 방송을 하게 된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모두 인연입니다.